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 처음 설치되는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다음 달 개통을 앞둔 가운데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충북 청주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송은일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 지하차도입니다. 진입 금지라고 적힌 차단막이 내려와 입구를 막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면 원격으로 차단 장치를 내려 차량 진입을 막는 겁니다. 특정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상황실로 침수 위험을 경보 알람을 전송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처음 설치되는 지하차도에도 이와 비슷한 차량 차단 장치가 설치됩니다. 다음 달 말 개통을 앞둔 제주공항 지하차도를 찾은 오영훈 지사는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당 100mm 그리고 일일 강수량 400mm가 왔을 때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 시설은 필요 없다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사 지형을 이뤄 자연 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오목하게 파들어가 침수 위험이 높은 다른 지역 지하차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하차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이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 전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피해를 키우는 것은 대부분 인재이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인 물막이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막이판 설치비의 100%가 지원하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1,000만 원, 일반 주택은 600만 원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장비에 매달려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지도교사 없이 학생들끼리 장비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체육관 천장 한가운데 설치된 공간 분리 장비입니다. 버튼 조작으로 막을 내리거나 올려 서로 다른 체육 수업을 하거나 경기를 할 수 있게 설치됐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35분쯤 이 학교 5학년 학생이 이 장비에 매달린 채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분리막 상승 버튼을 눌렀고 사고를 당한 학생은 봉에 매달린 채 7m 40cm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 1m 정도 내려온 뒤 추락한 겁니다. 그냥 계속 올라간 거예요. 디바이더 따라서. 그래서 하강 버튼을 다른 옆에 있는 애가 빨리 저기 디바이더를 리모컨 조작을 해서 하강 버튼을 눌렀는데 한 2, 3초 내려오는 상태에서 얘가 견디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학생은 119 구급대에 실려 인근 종합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요출을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학생은 4시간여 긴급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사고는 정규 수업 시작을 앞두고 건강 체력 교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끼리만 장비를 조작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시점에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네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출석 체크하고 또 담임인지라 또 자기 교실에 잠깐 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정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고를 당한 학생의 치료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 20여 명 가운데 사고를 목격해 안정을 호소하는 학생 8명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위 파악 중에 있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빨리 저희들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 공제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학교와 같은 체육관 분리 장비가 설치된 제주 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26곳과 중학교 5곳 등 31곳.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장비 사용 주의를 요청하고 조작 실태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갔던 제주 서부중학교 예정 부지 매입이 성사됐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그동안 매입하지 못했던 두 필지에 대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제주시 외도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며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면서 도의회 의장도 공식 사과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외국인 여성을 불법 감금한 단란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강경흠 도의원. 1993년생으로 역대 최연소인 강경흠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강 의원을 징계해달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도의회는 곧바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언론상으로 보면 어쨌든 품위 유지 위반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사실관계 파악에 이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의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는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지만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강경흠 의원이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가 적발된 업소를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제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성매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징계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강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채 취재진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에는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당원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위기 임산부 및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42명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산후조리, 위기 아동의 일시 보호 등을 지원하는데 여성 단체들은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던 차량이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잡힌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옆 상가로 돌진하더니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앞에 나타난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늦추더니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출동한 순찰차 2대가 앞뒤로 막아서자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차가 박았다고 소리만 듣지. 근데 왜 길도 아니고 저 건물에 있는 걸 이런 그래서 저기 길인 줄 알고 저로 갔나 보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건 어제 새벽 2시쯤.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지만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6km를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앞 상가까지 돌진해 앞에 있는 탁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50m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0.19%였습니다. 운전자가 검문을 시도하는 출동 경찰관을 보고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찰차를 타고 그 차량들을 추격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4.3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판례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보수단체들은 4.3 왜곡 현수막을 도내 50여 곳에 달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하자 두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오늘도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하지는 않겠는데요. 따뜻하고 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현재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 종일 흐리겠고요. 한편 정체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기만 하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25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25도, 동부 지역 24도, 성판악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와 동부 지역 29도, 성판악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상에 안개가 끼고 구름이 많아서 섬 지역도 오늘 흐리겠습니다. 추자도는 낮 기온 2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 텐데요. 대기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만조 시간대 해안가와 해수욕장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말에 이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내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에 코스트코가 입점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 농수축협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세계 1위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는 수입 농산물과 공산품을 대량 할인 판매해 도내 1차 산업 전반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거라며 입점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화월드 측은 코스트코와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도 모두 협상 대상이라며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 4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5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지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